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50회입니다. 빠밤. 언제적 빠밤이죠 이게? 누구네 집 빠밤일까요? 네. 우리가 사실 뭐 2013년도에 시작해서 네. 이제서야 50회 네. 느긋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다 제 불찰입니다. 네, 시간 될 때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50회고요.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린입니다. 네, 이너피스를 찾은 민입니다. 이너피스 마음의 평화. 네. 뭔가를 다 쏟아내면 또 그런 평화가 오죠. 그러니까요. 네. 뭐라 그래야 되지? 전업주부 사카린입니다. 네. 네. 오늘은 지난 회에 이어서 대여점과 소년소녀 편인데 지난번에는 비디오 대여점 얘기했다면 오늘은 뭐 책 대여점 위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책 대여점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못했던 얘기 생각나면 해도 되고 자유롭게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만화가 주잖아요. 솔직히 빌려보는. 그렇죠. 근데 제가 쓸데없이 착한 어린이였어요. 어떻게 쓸데없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불량식품을 안 사 먹어봤어요. 4학년 때까지. 우와. 먹지 마. 그래가지고. 어딘선까지가 불량식품이에요? 아폴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아는 제과 회사가 아닌 건 안 먹었어. 그래. 네. 페텐이 오리온 샤니 뭐 롯데 삼강. 오리온 뭐 그런 거 아닌 건 안 먹었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 안 먹었고 4학년 때 친구가 쌀대롱이라고 쌀과자에 쌀대롱 좋죠. 그걸 먹어보고 이거 먹을만 하구나 그래서 그때 발해드렸거든. 근데 만화책도 그렇게 해서 안 봤어요. 그 오락실도 안 갔어요. 못된 애들만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남편이 그래갖고 내가 만화책을 5학년 때 데뷔했어. 되게 늦게 데뷔한 거잖아요. 데뷔. 근데 그때 데뷔한 게 전 6학년 때부터 들었어요. 언플러그드 보이. 명작이죠. 네. 정말 그 한국말하는 청기영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는 뭐 그런 네, 그걸로 입문해가지고 그 섭렵했죠. 언플러그드 보이 진짜 대단해. 풍선껌 나오고 와우껌. 와우껌인데 그 CF를 CF 모델이 현겸이었잖아. 현겸이. CF 모델이 현겸이. 난 슬플 때 힙합을 춰. 요즘에 힙합 열풍을 예상한 듯한 10몇 년 전에. 근데 좀 다르죠. 곡을 터보식 힙합. 그렇지. 사이버 러버. 옷이 약간 보드복 같은 느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최첨단이죠.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제 저희 학교 앞에 만화 대여점이 있었는데 그 만화 대여점이 이제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라기 주라기 있었죠. 네, 주라기. 체인점이었죠. 드래곤도 있었어요. 네. 주라기 때 이제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그 주라기의 끝까지 제가 함께 했었는데 그러고 이제 그 자리에 영화마을이 이제 비디오랑 만화랑 같이 하는 게 들어와서 이제 저는 그때는 이제 안 했는데 쭉 이제 다녔는데 제가 그때 그 가장 처음에 빌렸던 게 마멀레이드 보이라고. 그게 좋았죠. 그거 좋았고 그다음에 꽃보다 남자를 그 오렌지 보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네. 게 있어요. 그거 해적판이죠. 네, 그때 이제 막 너무 재밌다고 빌려봤었죠. 정말 그 꽃보다 남자는 만화책계의 그 저희 김순옥 작가 같은 그런 거거든요. 아니 해적판도 책 대여점에서 공식으로 빌릴 수 있었나요? 그럼요. 그때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경계가 좀 애매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출판사께 따로 있고요. 네. 그런 뭐 대원 CI 알 수 없는 출판사들께 따로 있고 그 대원 CI 같은 그 네. 정말 메이저 출판사께 정식 따로. 한국어판. 그렇지. 네, 네. 학산. 그렇지 학산 뭐 이런. 문화사. 일단 대여점은 그 뭐라 해야 되지? 저희 동네에 너구리 아저씨가 하는 대여점이 있었어요. 너구리 그러니까 아저씨? 별명이 너구리였어요. 별명이 다크서클이 다크서클 깊으시고 그다음에 눈썹이 엄청 짙으신데 아직도 하고 계십니다. 그 야. 동네에서. 지금은 한 권에 200원인가 뭐 그렇다는데 이제 그 아저씨가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지금 한 권에 200원이 400원 500원 되게 싼데. 그러니까 거기는 그 아저씨에다 건물 주고 취미로 하시는. 그리고
아버지가 건물주시고 정확하게는 그리고 되게 오래되니까 동네 터줏대감 같으신 분인데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애들을 다 알아요. 그렇지. 그래갖고 책을 안 갖고 오면은 직접 집으로 찾아와요. 그래. 그래서 와서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집 앞에 와서 미나 그럼 이제 안에서 있는데 없는 척하고 막 책 받으러 예, 왔답니다. 근데 보통 그런 경우가 학교에서 책을 뺏겨서지. 맞아. 아. 못 주는 경우는 거의 네, 대부분. 뭐 그런 학주한테 있다거나 아니면 뭐. 책이 파손돼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어. 못 가고 이런 거 경우. 그럴 때는 그 반납통에 던져야지. 경우. 그렇지. 던지시더라. 그러면서 다시는 그 책방에 가지 않죠. 갈 수 없죠. 맞아요. 그 책을 파손하는 그 주체가 두 주체가 있는데 하나가 학교고 하나가 이제 엄마. 부모님이신데 네. 저희 엄마도 이제 제가 거의 대부분의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 자그마한 소리를 되게 잘 들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방문을 닫아놓고 엄마 발소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말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은데 그 자그마한 부스럭 소리 소머즈.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요즘에도 일할 때도 제 거 업무하면서도 양쪽 업무가 다 들려요. 그 약간 아스라이 들리는 거를 되게 잘 듣는 것 같아. 이렇게 잠기가 밝은 사람. 그렇지 뭐 이런 거. 그렇지. 네, 여러분이 빌렸던 그 책 대여점은 혹시 그 시트지 같은 걸로 쌓아져 있었나요? 아스테이지로 어느 포장해가지고. 순간부터 싸셨어요. 네, 어느 그거 쌓아야지 순간부터. 좀 오래 가죠. 오래 책은. 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만화가 좀 팔리면서 단행본을 하면은 앞에 미니 사이즈로 그 브로마이드 같은 게 그래. 있는데 쫘라락 펴지는 거. 애들이 찢어갈까봐 그렇게 책 등에 찍는 도장으로 맞아. 허리 같은 데다 그 도장을 찍는 찍어라. 거예요. 아니면 잘라서 그냥 아예 안 보이게 네. 하거나. 아. 그렇게 하고 애들이 파손을 많이 하는 게 좀 예쁜 그림이 전면으로 있는 게 있잖아요. 챕터별로 이렇게. 네. 그거 그- 잘라가지고. 그걸 오려가니까 아저씨들이 그렇게 도장을 이렇게. 응. 아. 찍어. 그리고 그 드래곤볼 단행본 보면 뒷부분에 그 색칠 공부 있잖아요. 네. 색칠을 그렇게 해놓지. 네. 베지터 바지 부분을 살색을 해가지고 하이 실종 만들어 놓고 변태 베지터 만들어 놓고.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았나? 이 못된 놈들이 막 김전일 같은 거에 아, 이 새끼 범인. 그 유명한 짤방 있어요. 남자가 쭉 써 있는데 이 새끼 범인이라고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혼선을 주려고 다음에 빌린 놈이 다 똑같이 써놓는 거야. 아. 이 새끼도 범인. 야 씨. 진짜. 야. 그 아까 비디오 페어랑 똑같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 밀렸던 만화가 그 바보들의 행진이었나? 천사들의 오. 행진이었나? 그 우리나라 점프에서 옛날에 어. 점프에서 하던 건데 그 남자애랑 여자애 토코 친구 둘이서 처음에는 그냥 개그물로 가다가 결국에 지구를 구하는 뭐 그런 내용까지 와. 가는 뭐 그런 만화였는데 하여튼 그거였어요. 뭐 다 빌리신 만화 뭐예요? 저 때는 그 학교에서도 유행했던 게 뭐 오늘 우리는. 아. 오늘부터 우리는 오늘 그러니까 원제가 오늘부터 우리는 네.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파는 오늘 우리는 아니었어요? 그게 글씨가 커요. 오늘 우리는 아. 오늘부터 우리는 작은 글씨는 안 예, 보는구나. 예, 예. 예,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네. 아니면 뭐 엔젤의 전설 같은 거. 엔젤 전설. 엔젤 전설. 예, 그런 거죠. 또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무슨 수학여행 같은 거 가다가 용랑전.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고 아니야. 산이 아, 폭발해가지고. 동굴에 갇혀가지고 친구가 막 미치고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있어. 영화로 나오고 드래곤헤드? 드래곤 헤드. 그래. 아. 드래곤헤드 진짜 재밌어. 네 그런 것들 나는 봤는데. 아포칼립스. 이게 낚기 전에 이렇게 바뀌는데 어린 마음의 취향은 뭐냐면 거꾸로 가는 동화. 아. 깍꿍. 이런 아. 거. 강도하실 거. 강도하실 거. 이 아. 어떤 느낌이냐면 어린이들이 되게 가볍고 유쾌하게 볼 수 있는 그쵸, 풍의 만화들 있잖아요. 거꾸로 가는 동안 거가동이라고 불렀어. 아, 네. 깍꿍. 이게 깍꿍은 이 폰트가 아직도 기억나요. 예, 그쵸. 귀여운 폰트였어 음, 깍꿍. 예. 되게 폭신폭신할 것 같이 그렇죠. 생겼죠. 예. 한입 깨물어주고 이충호 싶은. 선생님. 예. 그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밍크 파티 뭐 이런 거 보물섬. 밍크 이런 거를 그런 잡지도 빌려줬어요. 아, 잡지 좀 비싸죠? 다달이 나오는 거. 네. 네. 그 아니 그 막 소년지는 주간지였고 주간지. 윙크가 맞아. 격월간 격월간. 격주간 격주. 격주간 2주에 한 번. 그러니까 밍크가 격주였고 밍크 파티는 월간. 월간. 응. 네, 그래서 뭐였냐면 그게 생각나는 게 매달 1일 15일에 만나요 이렇게 써 그렇지, 있었어요 그렇지. 윙크가. 아. 윙크랑 이슈. 이슈. 밍크 이슈 여자 거예요 지금. 네. 윙크랑 이슈가 주간지였고 밍크랑
저기 파티가 이제 월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두껍죠 네. 월간은. 밍크가 약간 윙크의 여동생. 그렇지 여동생이죠. 예. 같은 출판사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식이어서 이슈의 동생은 파티 파티고 이런 이런 식으로. 화이트도 있었죠. 아, 아. 화이트도 있었어. 화이트가 월간이었던 걸로. 그 댕기 네. 그 전이. 그 전. 예.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그때 유행하던 그때 그 뭐부터 빌렸냐니까요. 저요? 근데 언블로그드 보이로 데뷔를 하고 아. 데뷔작.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빌려서 봤던 게 호텔 아프리카. 아 호텔 아프리카는 정말 여러 번 저도 빌려가지고 그거를 딱 대학교 때 처음 알바를 하자마자 뭐를 샀냐면 호텔 아프리카랑 그걸 샀어요. 슬램덩크를 샀어요. 한이 돼가지고 진짜 근데 내가 갖고 싶다. 매번 내가 이렇게 빌려봐야 되나. 그 내가 중학생이면서도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봤던 게 천년사랑 아카시아. 아카시아 좋죠. 천년사랑 아카시아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냐면은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눈이 있다시만 해요. 눈이 3분의 2야. 그러니까 뭐냐면 김동아 선생의. 김동아 선생인데 금발이랑 흑발이 나와요. 악역은 누구겠어요? 흑발이겠지. 흑발이죠. 근데 얘네들이 전생에 1000년 전에 이집트 공주였어 둘 다. 둘 다. 근데 현대에 와가지고 배우로서 경쟁하는 거야. 그렇지. 유리가면처럼. 그냥 모든 게 다 짬뽕돼 있다고 보면 돼. 유리가면 완결했어요? 아니 완결 안 났습니다. 그런 거 보고 전 이빈 좋아해서 걸스라고 이빈 걸스 진짜 명작이에요. 그 여고생 만한데 그러니까 여고생의 학교 생활, 그러니까 한국판 아즈만가 대학인데 뭔가 좀 더 현실적인. 그래서 이빈이 그 걸스 다음에 원이라는 걸 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원이라는 작품이 진짜 문제작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우리나라 그런 뭔가 그런 음악계. 그 음악계를 뭔가 비판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하다가 막판에는 결국은 사랑 노름으로 끝나가지고 사람들이 열받게 했죠. 그거랑 저는 좀 그런데 니나 자레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니나 자레 진짜 좋아했는데 나. 니나 자레 알아요? 니나 자레? 알죠. 니나 자레를 봤는데 그 연두라는 캐릭터가 저는 연두보다는 그 저기 조 뭔데 그 엄청난 짱의 여자 전 여친 있어요. 엄청난 짱의 전 엄청난 여친. 짱이래. 걔랑 이훈가 무슨 뭐 하여튼 그 남자 캐릭터 중에 반토막이라고. 나 반토막 너무 좋아했는데. 반토막 좋아했어요. 반토막 팬이에요. 왜 반토막인지 알아요? 몰라요. 목폴라를 여기까지 올리고 다녀. 얼굴 반을 가리거든. 그런 걸 빌려다가 보는데 어느 날 제가 보는데 아버지가 이런 건 빌리지 말라고 했던 게 니나 자래요. 좀 문제작이었어. 왜냐면 그 싸움하는 거 결국은 짱 학원 폭력물인데 약간 야해. 야하면서 또 그들은 그거를 그 폭력을 굉장히 의리로 승화시키는 그런 작품이에요. 일진 막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장면이 그런 막 주먹 쓰는 애들이 그냥 길가에 있는 애들 기분 나쁜다고 패고 막 이런 장면이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해요. 그리고 그 반토막에 놀리는 여고 모자를 그 남성 중요 부분에 걸고 그거를 모자를 계속 버티고 있어야 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래. 그런 거 많이 빌려봤어요. 좋네요. 그런 식으로 다 본 거야. 대여점에 있는 잘 나간다는 만화책을 다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니던 대여점에 결국은 고3 수험 보고 나서는 알바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독 한도 끝도 없이 그 있는 건 다 보고 나왔어요. 그냥 거기 안에 있는 거는. 그 저는 대여점 탑 12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 네. 매출 상위. 네. 건수로 건수 랭킹을 볼 수 있었는데 맞아, 랭킹 볼 수 근데 있어요. 12 정도였는데 정말 VVIP시다. 저는 용돈을 다 꼬라박았기 때문에 아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비디오 대여점이 아니고 만화 대여점에서 이걸 시작한 것 같은데 네.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 아니 그게 그러면... 아니고 프로그램적인 그런 게 아니고 서비스 문제인데 이게 책정이 만화책이 3,000원 단행본이 3,000원짜리면은 10%에 대한 걸로 해서 300원으로 이걸 책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비싼 책은 막 3,800원짜리 책이다 이러면은 그건 400원으로 받고 이랬는데 이거를 이렇게 껌껌이 빌리면은 300원, 400원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들이 주인분들이 이거를 정립을 해놓고 하라고 10,000원 걸어놓고 걸어놓는 사람한테는 이게 얼마짜리 책이든 상관없이 다 300원인 거야 그냥 걔들은. 낙전을 노릴 수 있는 마케팅. 아니 뭐 비디오 대여점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 시스템이 바뀔 때.
일하는 사람이 아. 일하는 입장으로서는 좀 힘들었어. 맞아. 왜냐면 그거 뭘 하나 더 쳐넣었어야지 되거든. 그때 그리고 일반 책들 있잖아요. 그 도서관이 흔치 않은 동네라서 그냥 일반 책들도 했어요 우리는. 맞아. 일반 책들 뭐 그때 뭐 소설 같은 것도 700원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소설이 800원. 우리는 700원, 800원. 갑자기 옛날에 민 씨가 20소서 나와서 했던 얘기 기억나는데 무슨 손님 중에 턱수염을 만지면서 글을 뽑아가지고 예. 책을 모아가지고 책 장 마디마디마다 무슨 의문의 털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디 털이냐 하면서 음모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예, 기억이 네. 나네요. 예. 제가 그때 약간 순정 만화 얘기해서 생각났던 게 어떤 분이 90년대 만화 이거 생각난다고 줄줄 읽었는데 오빠가 띄어읽기를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대장경 같이 돼서 대장경. 마침표가 없는 글이기도 했고요. 마침표도 근데 없고 우리- 띄어쓰기도 거의 잘 안 돼 쉼표도 있고 없고. 쉼표도 근데 우리는 없고 대충 보면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것도 네. 여기서 끊어야 되는지 알잖아. 근데 근데 아예 작품을 모르니까 이 오빠가. 다정다감 걸스 막 아마도 현 직기다님이 아마 그분일 겁니다. 네, 예. 현 직규다님. 예. 그때 많이 봤지. 그게 생각이 나네요. 정말 순정 만화 안 보셨던 분이구나. 그 저는 저희 사촌 누나가 먼저 대여점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누나가 대여점 알바를 하니까 끝나고 저녁까지 하고 문을 닫고 나와야 되니까 맞아요. 혼자서 셔터 내려야죠. 여자니까 새벽에 좀 그래서 이제 이모가 저한테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밤 10시 정도에 이제 갑니다. 가서 한 11시 정도에 보통 문을 닫으니까. 든든하네. 11시 반쯤에 닫아요. 예, 그러면 이제 10시에 가서 앉아가지고 누나 옆에 앉아서 계속 만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같이 문 닫고 이제 집에 갈 때 보고 싶은 만화를 한 100권 정도 등에 메고 옵니다. 그래. 그러고선 반남 100건이로? 100건이나? 예, 가방을 큰 걸 가지고 가서 제가 지금도 등짐을 되게 잘 매거든요. 등지. 그 등에 아무리 무거운 게 있어도 잘 매는 편이에요. 개나리 보침 메고 가니. 가지고 만화책을 진짜 100몇 권을 막 다 빌려서 집에 가져간 다음에 그거를 새벽 4시, 5시까지 읽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아침 10시까지 학원을 가야 됐었는데 9시까지 먼저 그 대여점에 가서 그 셔터를 살짝 열리잖아요. 그 살짝 열린 틈으로서 책을 다 꽂아 넣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으로 갔었던. 대박이다. 축복받은 인생이네 진짜. 예. 맞아.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만화책을 거의 다 봤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있던 그 대여점은 집현전이었는데, 근데 이게 또 거기서 있는 그 책 섹션을 막 나눴잖아요. 근데 결국에 맨 마지막에는 섹션 2개인가 빼고 다 봤거든요. 만화책을 순정 만화 포함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소설을 막 도파하기 시작해서 소설을 막 다 보고, 그 다음에 하얗게 불태웠는데 진짜 그 책방에 불이 나가지고. 근데 심지어 그 책방에 불이 날 때 같이 있었어요. 사장님이랑. 그래갖고 사장님이랑 이렇게 맨날 하도 많이 가니까 사장님이 커피도 막 타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점심도 막 사주시고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책을 막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 밖에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막 손짓을 막 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보러 들어가라는 건지 나오라는 건지 알 수 없죠. 뭐 소리는 안 들리니까 그래서 뭐야 문을 다 열었는데 나오래요. 근데 나가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불 같은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메테오 같은 게. 그래서 지구 종말이 왔구나. 씨 이게 뭐지 하고 일단 이게 피해가지고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건물 3층이 이제 그 책방 주인 아주머니 집이었는데 거기가 불타고 있는 어머머머. 거였어요. 주인 집이 불탔다. 예예예 책방 주인. 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가스 뭐 배관이 뭐 잘못해서 하여튼 불이 났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도 같이 있었어요 아주머니랑. 그래서 아주머니 뭐 이렇게 결국 119 빨리 신고하고 그래서 이제 책방에 옮겼었는데 옮기면서 이제 책을 다 정리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사고. 그러면은 책방이 책방은 불이 난 게 아니라 다행이다. 책방에 있는 책방 주인집 건물이. 책방이 예. 불났다는 얘기인 줄 알았네. 그 2달 전에 이제 그 분이 이제 책방을 접으셨거든요. 장사 안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좀 씁쓸했죠. 그렇죠. 맞다. 저희 집에 민 씨가 그 대여점에서 빌렸는데 선생님한테 책을 뺏긴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에. 그래갖고 이제 영영 그 책을 못 찾겠구나 싶어가지고 아주머니한테 책값을 물어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3 때 수능까지 봤는데 교무실 청소를 하게 됐대요. 근데 그 책이 3년째 그 선생님 책상에 꽂혀 있는 거야. 선생님도 대단하다. 괴담 같아. 그래가지고 이름도 네가 이름도 말하니까 아주 기억난다 진짜. 박모 선생님인데 그래서 나쁜 선생님. 그래서 그 선생님이 민 씨가 졸업하는 마당이니까 선생님 이거 저한테 뺏어간 건데 졸업하니까 돌려달라고. 아니야 돌려달라고 안 그랬어. 그냥 훔쳐왔지. 훔쳐온 거야?
잘했어. 어. 네 건데 훔친 게 아니야. 그렇죠, 제 거죠. 아 거기 있는 다른 책들도 갖고 왔어요. 그럼 훔쳤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데 홍길동이네. 그게 있는 게 뭐냐면 식객 234권인가? 야 좋네. 네. 일이 없고. 네, 일이 없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 바코드. 대여점 바코드가 책에 붙어 있어. 그런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책방 알바 해보면은 아마 다 알 텐데 그게 그러니까 파손된 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바코드를 떼어가지고 다시 새 책에다 또 붙이는데 그치. 그 파손된 책에서 뜯은 바코드만 모아놓는 파일이 있습니다. 아 정리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그 프로그램 사용법도 은근 또 복잡해요. 막 맞아. 키도 기능 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죠. 그리고 막 하루 정산 같은 것도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거랑 돈 맞추고 뭐 이런 것들 아, 복잡했었죠. 근데 그 정산을 내가 안 하고 늘 딱 아침에 이제 나는 장구고 아주머니가 여는 예. 거지. 출근하셔서 네, 정산부터 하시죠. 정산부터 하는데 이제 우리는 먹을 거를 같이 팔았단 말이에요. 아, 음. 그러니까는 딱 맞을 수는 없어 늘. 왜냐면 그거를 돈통을 따로 쓰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주머니가 대충 그냥 정산은 그냥 대충 돈이 얼마 들어왔고 그 돈 중에서 이제 자기 필요한 돈 빼고 그냥 은행에 넣으러 가려고 그냥 돈을 그냥 세는 것뿐이지 특별한 그런 이게 양쪽이 전산과 이 실물 시제가 맞냐 이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니를 제 전적으로 믿은 거죠. 어. 단골이니까. 믿으면 어떡하지? 나 막 애들 친한 애들 막 밭두렁 이런 거 막 주고 그랬는데. 에이 뭐 그 정도야. 그 정도야. 근데 저는 그렇게 봤는데 이게 그게 있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읽고 가면 깎아주고 아 그래? 그런 게 빌려가면 만화방이랑 약간 혼합 형식이네 그러면. 그러니까 대여와 대여점인데 쇼파가 서너 개가 있었어요. 그럼 그럴 근데 수- 빨리 읽는 애들은 그 자리에서 읽고 가면 100원인가 200원을 어. 깎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 가면 못 읽는 애들이 있어. 엄마의 탄압이 그쵸, 너무 그쵸. 심해가지고. 아, 그래서 후다닥 저는 책을 한 2, 30분이면 만화책 하나 보거든요. 그러니까 반값에 볼 수 있으니까 주로 거기서 보고 가는 걸 선호했거든요. 그래도 많이 보니까 언니가 새우깡 뜯어서 먹으면 너도 와서 먹어. 막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돈 없는 애들이 그렇게 사서 만화를 많이 봅니다. 맞아. 그냥 내비뒀어요. 내비뒀어. 그냥. 그쵸. 또 이해하죠. 응. 또.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어. 자기 돈에 지금 수중에 돈이 900원밖에 없어. 난 근데 나는 3권밖에 빌릴 그쵸. 수가 없어. 그런데 나는 지금 이게 10권짜리 완결인데 5권을 보고 있어. 그럼 6, 7, 8, 9, 10을 빌려니까 2권 읽고 3권 빌려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놔뒀어요 그냥. 어쩔 수 없지. 응. 그리고 점주 입장에서도 이거 빌려가가지고 막 1박 2일 동안 뭐 자리 없고 이러면은 그냥 아예 더 손해야. 읽고 냅두는 게 더 이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만화 대여점 책의 꽃은 누군가 한 명 빌려와서 학교에서 1교시부터 이제 6교시까지 돌려 읽는 그 맛인데 혹시 그 돌려서 그때 우리 학교에 유행했던 그런 거 없어요? 오디션 코난. 아 오디션 코난 민 씨는 그 저는 야, 아이즈. 우선 야한 거는 다 당연하지. 돌려봤고요. 어. 예, 신혼부부나 그때 요 얘기했던 신혼부부. 예, 뭐 아이즈 안 봤냐? 아이즈는 돌려볼 게 아니지. 그건 15세 이상만 보세요잖아. 그건 안 삼- 돌려봐도 삼삼 돼. 아이즈? 아니요, 서전 아이즈 말고 그냥 아이즈라고. 그 전형 소녀 작가. 예, 어, 전용성우 아, 작가 거 맞습니다. 예. 비디오걸. 모든 비디오걸. 모든 그 표지가 다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그렇지. 미소녀를 그렇게 잘 그리던 작가님 가츠라 마사카즈 작가님. 예. 네. 뭐 하여튼 그런 거 말고 저는 그 아까 이 전편에서 사칸 씨가 얘기했는데 저희 동네 그 연합고사 지역이라 연합고사 보고 나면 중3 애들이 모두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수능 끝난 고3이랑 할 똑같은. 이유가 없지 뭐.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애들이 매일매일 학교에 와서 하는 게 만화를 보거나 영화를 봅니다. 우리도 그래. 그래서 제가 책을 50권씩 맨날 가져가서 애들한테 뿌리고 잤어요. 아, 업자야? 총책이야 총책. 예, 그랬었는데 주로 이제 그 당시에 많이 봤던 게 이제 그 초밥왕 하고 더 파이팅 하고 아, 그다음에 격투맨 바퀴. 격투맨 그거 바퀴. 모르겠다. 그 바퀴요, 바퀴. 그 바퀴. 싸우는 바퀴 있어요. 무슨 격투만 한데. 하여튼 그런 거랑 뭐 그다음에 주로 이제 권수 많은 애들을 많이 빌려갔었죠.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많이 나눠 보고 뭐 야이바 뭐 이런 야이바. 엄청 많죠. 이상하게 제가 중3 때가 99년인데 99년에서 2000으로 넘어갈 때인데 우리도 기말고사 딱 끝나고 나서는 카오스 상태가 된 거야. 무정부 그쵸, 상태가 그쵸. 돼가지고 그때 우리
학교에서 갑자기 중3 애들한테 바람이 불었던 게 멋지다 마사로. 그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원추? 애들이 다 그러고 다녔어. 다 1반부터 10몇 반까지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야. 다 모두 섹시 코만도의 매력에 빠져서. 어. 그리고 그게 우리 동네 주변에 근처에 만화방이 한 3-4개가 있을 때요. 앉아 아파트 단지여서 거기에서 다 빌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4세트가 도는 거지. 3학년 반에. 근데 서로 다른 대여점 책 막 가져가고 그런데 이제 1권이 나는 이대여정 걸 봤는데 2권이 지금 나한테 돌아오면 이대여정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섞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 야 내 거 줘. 내놔 이래가지고 이제 걷어서 가는 거지. 7권 어디 가서 7권 누가 보냐 막 이러면서. 제가 오디션을 그렇게 돌렸는데 연합고사 끝나고 10권 정도면 가방에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가는데 딱 10권이에요 완결이. 10권이야. 하루 동안 보기 딱 좋은. 딱 좋아. 어. 딱 좋습니다. 10권. 오디션이. 너무 재밌어. 그리고 그게 거의 슈스케 같잖아요. 그렇지. 계속 다른 그 팀이랑 계속 붙어야 되니까. 흥미진진해. 재활용 밴드가 계속 딴 팀이랑 붙어서 올라가는 거거든. 티비틀물이잖아요. 그렇지. 오디션이 딱 이렇게 완전 슈스케인데 그 밴드 이름들이 특이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 나만 기억하나요? 아니야 나도 기억해. 무슨 저기 무슨 흑인 같은 애들도 막 나오고 막. 그것도 도령들. 저 도령 도령. 도령들도 나오고 그 여시 집안 삼형제. 그렇지. 그 여의주 여의봉, 여의도. 그다음에 그 왜 저기 뭐지? 약간 정신병원 황보래요? 아니 하여튼 뭐 의사 엄마가 키워낸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그 선원들을 꼬여내는 그런 그 인어들의 세이렌. 세이렌 같은 그런 애들 여자의 3명 그룹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랬죠. 그게 되게 재밌어. 순정 만화서 소녀소녀를 따로 해야겠네요. 아니 근데 소년 만화도 봤어요. 음. 그때 뭐 빌려 보셨어요, 오빠는? 글쎄요. 아까 말했던 것들이죠, 뭐. 네. 그 드래곤 헤드. 오늘부터 우리는. 생존 게임. 청천항로. 그건 안 봤어요. 뭐 엄청 많죠. 용랑전 안 봤어, 용랑전? 나 용랑전 용랑도 너무 봤죠. 좋아했어. 하나 그 대여점용 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야한 것도 막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야한 거요? 응. 많죠. 야한 걸 왜 아이 이렇게 잘 러브 봐? 아이 러브 서티 이런 것도 이제 사실 좀 아이 러브 야했었고. 서티. 맞다. 대여점 가면 그 순정 만화 섹션에서 한 칸 옆으로 가면 성인 만화 섹션이죠. 뭔가 이게 핑크한 책들이 있어. 그래. 네네. 핑크와 그냥 빨간색. 그럼- 19금 아. 아니고 약간 17금 느낌 나는. 그러니까 그 핑크 다음에 있어요. 네네네네. 솔직히 피치골도 지금 보면 막장이야. 그래 피치골은 진짜 막장이에요. 그 순정 만화 쪽에 보면은 그렇게 아예 권의 디자인 다 똑같은데 계속 글씨만 다른 제가 얘기한 그의 그거예요. 그런 것들인데 이게 BL물이랑 막 섞여 있죠. 그렇죠. 섞여 있죠. 그쪽에 다 그 BL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저기 민 씨가 자기 거의 빌린 거 탑 12였다고. 네. 근데 우리 대여점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애들은 자기 그 학원 끝날 때쯤에 만나가지고 이 대여점 안에서 한 30분 40분 자기들끼리의 이 만화에 대한 그런 열정 막 이런 거를 자기들끼리 뭔가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다 가요. 근데 그때 한참 그런 거 안 해서 김전일이 더 재밌다, 코난이 더 재밌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라이벌스러운 그런 작품들 갖고 무의미한 토론을 했죠. 무의미한 토론하면서 굉장히 핏대 올리면서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거라도 먹고 하면서 뭐 아폴로 이런 거 주고 누가 더 민폐남이냐 이런 거는 그렇지. 토론할 만한 가치가 있죠. 그렇지. 둘 다 민폐남이죠. 둘 다 민폐긴 한데. 강백호냐 서태웅이냐 이런 거죠. 그런 것도 있지. 그렇죠. 그거 그리고 대여점이 그러면 그 고정 멤버들끼리 친해져요. 그래. 그러니까 나는 중학생이고 저 오빠는 고등학생이고 막 저 알바는 대학교 1학년인데 다 같이 모여서 똑같이 놀고 있는 거야. 똑같이 놀아. 보는 게 똑같으니까. 아니 중딩부터 대딩까지 앉아서 본 만화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얘기가 노는 거야. 뭐 만화로 교감하는 거죠. 음악으로 교감한 아이와 장기하 같은 그런. 그러네. 11살 차이도 뛰어넘는데 그러니까요. 뭐. 중학교랑 고등학생이 뭐 무슨 갭이 있겠어. 다 똑같지. 그리고 저는 그 대여점을 그 같은 대여점 되게 오래 다닌 거잖아요. 성인 만화가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 알바를 하면서 전권을 다 봤어요. 그렇지. 한 섹션씩 그 딱 그 이번 주는
맨 여기다. 2층. 어. 그다음에 2층, 3층에서 이게 싹 해가지고 약간 그걸 다 할리퀸 봤습니다. 그런 계열도 막 있지 않았어요? 예, 할리퀸도 엄청 할리퀸이 이제 그게 되게 좀 얇아요. 네. 얇아가지고 금방 볼 수 있고. 예, 금방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섹션을 아예 따로 빼놔가지고 네. 아예 그것만 쫙 모아놨었죠. 근데 그게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감당이 안 돼요. 아. 예. 근데 그 로맨스 소설 중에 파스텔 톤 표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두꺼운 책들 많아. 그쵸 그 섹션이 따로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금방 빠지죠. 네. 그것도 그리고 나한테 자꾸 추천을 해달래. 맞아. 근데 이게 다 언니들이. 비슷해요 내용이. 읽어보면 그래서 난 그냥 추천을 해. 제목 보고 안 읽었는데도 신데렐라의 뭐 하룻밤을 이거 재밌다고 갖고 가서 굉장히 매우 만족해 갖고 오세요. 네. 그거 또 그게 추천해달라고. 퀄리티가 다 비슷하거든요. 그게 한 10권 정도 읽어보면 패턴이 딱 읽히는데 그냥 주인공의 나이는 똑같고 남자의 어떤 인종 그다음에 재산의 종류 이게 그렇지. 뭐 부동산 자산인지 현금성 자산인지 그렇지. 그리고 이 자산을 뽐내는 뭐 가치가 뭐 자동차인지 뭐 그렇지. 말을 타든지 아니면 뭐 노래를 잘한다거나 그냥 이런 것일 뿐이지 결론은 다 신데렐라 스토리인데다가 아니면 갑자기 여자가 무슨 중동으로 여행을 가는데 그 중동 아랍 왕자랑 또 만나가지고. 이거 한 45페이지쯤에 키스하고 그렇지. 뭐 89페이지쯤에 한번 이제 그래. 밤신 나와주고 그렇지.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뭔가 행복하게 또- 살았다더라 뭐 아니야 이런 아니야. 거예요. 그 중간에 꼭 한번 예, 헤어져. 예. 헤어져서 여자가 고국으로 돌아가든지 뭐 하여튼 상처가 살짝 있다가 자기의 원래 생활로 돌아가는데 남자가 꼭 찾으러 와. 그때 제가 그 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형적인 건데 여자가 귀족이고 그 남자는 마부의 아들 정도 됩니다. 오 좋은데 또 설정? 마부의 아들. 마부 아들 또 건강하지 또. 아 예. 예. 그런데 이게 마부 아들은 이게 교육을 받으러 도시로 떠나고 여자는 집안이 몰락해. 근데 마부 아들이 부자가 돼서 돌아와. 이거 대한민국에서 많이 나오는 그 드라마에서 많이 근데 보이는.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이제 여자애는 여전히 마부의 아들처럼 대하려고 하고. 난 옛날에 그 놈이 아니야. 뭐 난 MBA를 석사로 하고 돌아왔다고. 그런 거 초중딩 중딩 때 그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만화로 보는 그 명작 소설 있었어요. 그런 거 있죠. 분노의 포도 이런 거를 만화로 하고 근데 원작이랑 다르게 양념 개그가 너무 많아. 깨알 같은 그런 어린이도 봐야 되니까.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사시남전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티렉스 산맥 이런 것도 만화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대여점에서 재밌었던 게 그때 당시에 그 약간 유행했던 그런 소설들을 이제 저희 들여놓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재밌었는데 잔혹동화 이런 거. 저 봤어요. 상하로 된 일본 상하로 되어 있는 거. 잔혹동화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뭐, 그림 동화였죠. 그렇지.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엄청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신의 자서전 이런 걸 내요. 뭐 배인순의 커피 한 잔 막 이런 거. 그런 걸 어머님들이 그걸 그렇게 빌리러 와요. 배인순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펄 시스터 뭐 저기 부잣집 저기 동화 재벌이랑 그룹에서. 결혼했다가 뭐. 근데 그런 게 이제 어디에서 막 어머님이 알게 되냐면 10시 11시 토크쇼에서 그거를 막 다뤄요. 그러면은 그거 보고 이제 빌리러 저 책을 봐야겠다. 저 책을 그리고 봐야 되겠다. 우먼 센스 그렇지. 뭐 인터뷰 뭐 레이디 경향. 그렇지. 레이디 경향 그런 데서 이제 보고 그런 이슈가 되는 책을 이제 어머님이 들여놓으시죠. 한 두세 권씩. 아 갑자기 딱 생각나는데 그때 그 잡지도 빌려준다고 했었잖아요. 세시나 이런 거 사면은 그 제품 주잖아요. 그 제품을 그 부록을 팔거나 아니면 단골한테 줍니다. 맞아. 팔어. 이렇게 붙여놔. 예. 이거 얼마 판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브로마이드 이런 거 꼭 딸에 나오잖아요. 어떤 잡지를 사든 간에. 이거 그런 거를 꼭 그렇게 그쵸. 했던. 근데 여자애들이 유행통신 이런 거를 많이 봤어요. 세시. 유행통신. 예. 신디 더 퍼키 뭐 이런 거 보는데 지금 세시밖에 없어. 다 그 흥망성 세시는 세시 캠퍼스 이런 것도 있던데. 근데 문과지 대학생용, 형태로 대학생용. 지금 세시밖에 없고 그때 그 약간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나왔던 잡지들 아까 말했던 유행통신 신디 더 퍼키 카키 이런 거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지금 세시만 남아 근데 있어. 거기서 그때 그 대여점이 유행할 때 옷 입는 그 길거리 룩을 많이 찍어서 보여줬어요. 거기 옛날에 이민호 찍혔잖아 단지랑. 맞아요. 근데 거기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레이어드 룩이 유행했어. 아. 몇 개를 옷을 많이 입어서 좋아. 다 있어. 5겹씩 입어 막. 그러니까 왜 긴팔 입고 반팔 입는 그 꾸러기 룩 있잖아. 그런 게 되게 꾸러기 룩이래. 근데 그 안에 있는 티가 줄무늬 티고 겉에 있는 티가 노란색 티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진짜 잡지는 대여했다가 돌아오면은 정말 그 난리가 받을 납니다. 때 꼼꼼하게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받을 때도 저기 점주가 저희 알바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잡지다. 그리고 뜯어지니까. 잡지는 절대 연체하면 연체로 다 꼬박꼬박 받아야 되고 감면 없고 무조건 1박 2일로 해서 갖다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르륵 해가지고 잘려져 있는 부분 혹시 자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받고 만약에 맞아. 장수 하나씩 잘려 있을 때마다 500원씩 받으라고. 그게 써 있어. 장수 한 장 자르시면 500원 이렇게. 그게 그 잡지를 딱 손으로 이렇게 딱 찝어가지고 먼저 이렇게 옆면을 봅니다. 아. 그 옆면을 보면 거기 그 이 잘려져 본드로 있는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이게 딱 보이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그거는 이제 페이지 전체를 뜯어갈 때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페이지씩 여러 가지 보는 거죠. 그 컷당으로 오리거든. 칼로 파. 칼로 이렇게 책받침 같은 거 깨워놓고 싹 하면은 이쁘게 딱 되거든요. 그런 게 그 만화에서도 애들 그렇게 하는 애들 있고. 근데 만화는 어떻게 그 주인 아줌마가 만화는 어떻게 잡아봐야 잡을 수도 없고 그거 다 못 보고 있으니까 그냥 한 번 너무 많이 빌려가고 많이 갖다 주고 이러니까 바쁠 때는 또 잡지만 어차피 이건 잡지는 버려야 되잖아 한 달 안에. 그거 그렇죠. 잡지 1,000원인데 징하면은 뭐 300원 내고 그냥 주고 막. 잡지는 마지막에는 아줌마 이렇게 줬어요. 가질 사람 가져가라고. 가지라고. 그럼 또 그 잡지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 나온 그거면 사가지고 또 이제 그쵸. 책받침 만들 것도 책 뭐 싸고 그랬죠. 아유 필통으로 들어가는 필통으로. 거지. 그렇지 필통 만들어야지 하드보드지로. 그랬죠. 근데 그때 많이 빌려봤던 게 그 여성 작가들 소설 있잖아요. 양귀자, 모순 뭐 이런 거. 양기자. 왜 최명희 씨도 나와야지. 홍불 막 김진명 씨 책도 엄청 많이 빌려봤었죠. 꽃이 피었습니다. 네. 뭐 명성황후 뭐지? 뭐 그런 거. 시해 사건 막 이런 거. 엄청나게 빌려봤죠. 그것도 이제 뭐 막 외국 것도 엄청 많았어요. 그때 또 그리고- 해리포터 막 나오고 이럴 때라. 맞아. 해리포터 예. 나올 때고 발리고. 그다음에 해리포터 몇 년도에 나왔어요? 해리포터가 제가 중1 때인가 중2 때 나왔으니까 제가 고등학생으로 2001년? 2001년? 2001년. 2001년? 뭐 어. 2000년? 영화가 2000년, 굉장히 빨리 2000년? 만들어진 예. 거예요. 바로 만들어졌어. 바로. 어. 불의 잔 나왔을 때쯤에 네. 첫 편 첫 편이 나왔거든요. 나왔어요. 아. 비밀의 테마록 이런 것도 엄청 인기 많아. 그렇죠. 테마록은 진짜 국내 편 3권, 뭐 세계편, 말세편, 혼세편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랑 한 섹션을 다 꽂으면은 그게 됐었어요. 그 당시 이제 또 우리나라 초기 판타지 문학 이제 나올 때라 드래곤 라자. 드래곤 라자 그다음에 뭐 퓨처워커 기억이 안 나네. 그거랑 퓨처워커. 퓨처워커 가즈나이트 그렇지. 그다음에 뭐 용의 신전 그리고 뭐 에티우 막 엄청 많은데 진짜 많았어. 다 봤었어요 그때. 그게 섹션이 4칸으로도 모자랐어요. 네. 판타지가 너무 많이 그거 나와. 터졌죠? 남자애들이 책 안에다가 겹쳐놓고 너무 보는 거야 학교에서. 제가 그렇게 봤었죠. 그렇게 보고 이게 표지만 안 보이면 명작 소설 읽는지 모르지. 판타지를 읽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독서를 이렇게 독려를 하잖아요. 응. 선생님들이 어. 책을 열심히 읽는구나. 읽는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드래곤 라자가. 근데 그 보는 남자애들도 파가 나눠져 있어요. 뭐 누구는 무협지고 누구는 그치. 판타지고 그래서 뭐 둘 다 보는 많이 애도 있고. 봤지. 근데 우선은 제가 막 중고등학생 때는 판타지 시대였기 때문에 무협지 애들이 많이 밀렸죠. 여자애들도 판타지 엄청 봤어. 근데 무협지를 빌려가는 분들은 다 약간 아재들. 30살의 네, 아재들. 아재들이었고 그다음에 저는 그때 그런 것도 되게 해외 문학 중에서 막 람세스. 맞아요. 맞아요. 람세스도 엄청 많이 왜냐면 그 빌려왔었어요. 람세스는 중간중간에 야한 장면이 되게 많거든. 그 작가가 나중에 낸 책도 그것도 엄청 많이 빌려갔었어요. 그 람세스랑 또 우리 때는 그 링. 링. 링이 공포소설. 세 개 정도로 해가지고 링 시리즈. 나오면서 그 다른 파생 공포 소설들 엄청 스파이럴이랑 빌렸고. 루프 이런 거. 네. 그리고 그 코마, 미필적 고이 뭐 이런 거.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스티븐 킹 소설 이런 것도 있었고. 책이 유행하는 시대였던 거야 그때가. 맞아. 대본서는 안 읽었어요?
대본소가 럭키짱. 봤죠. 봤죠. 예. 럭키짱이 짱인 게 럭키짱이 짱인 게. 이게 럭키짱이 1이 20건, 2가 20건 뭐 이렇게 돼 네. 있었는데 럭키짱 4까지 빌려서 보면요 한 3시간이면 다 봐요. 그렇죠. 책 뭐 이거만 보면 책이 되니까. 되게 얇아. 예, 책도 얇아요. 어. 그 누가 얘기했는데 그 작가는 그림을 도장으로 파가지고 찍는 어. 그게 아마 아까 4부인가 5부까지 있는데 한 부당 6부까지 그랬나? 나왔어요. 예, 6부까지. 한 부당 20권인가 막 네, 그랬잖아요. 한 부가 딱 20건이었어요. 근데 그게 시즌제죠. 총 90몇 건으로 끝났던 기억 나는데. 100몇 건 아니었어요? 예. 왜냐면 내가 기억하는 게 이거 정확히 아시는 분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맨 마지막 건에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안녕하세요 김성모입니다. 저의 만화 럭키짱은 100권을 목표로 기획되었으나 한국 출판업계의 현실로 맞닥뜨려 부득이하게 90몇 건으로 끝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막이 남아서 끝나요. 네. 그게 막 108계단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지. 그렇죠. 간 것만 108계단. 드리겠습니다. 발차기 108번 하고. 필요 없어. 강강 중강약 뭐 이런 거. 그건 다른 만화야. 그랬나? 예, 그 강중량 중간 그건 빅장을 쓰는 예. 그 마계 대전과 그랬나? 예, 그 사이에 있는 만화고요. 그게요. 니놈의 공격 패턴 이러면서. 요즘에 제가 시도를 했었는데 포기한 게 네이버에 돌아올 럭키짱? 그거 댓글 보는 만화예요. 그 제가 그거 댓글이 되게 더 재밌어요 만화 내용보다. 아니 시도를 했는데 21세기잖아요 지금. 네. 근데 교복이 그 옛날 차이나카 교복이죠? 교복. 그 과체. 그리고 머리가 일본식. 남자애들이 머리가 허리까지 오는 애들이 있어. 막. 이름은 쌍칼이고. 고등학생인데 이름이 쌍칼이야. 학교에서 학교 짱인데 고아원 출신인데 애들한테 삥을 뜯는 이유가 고아원 애들한테 밥 먹이려고. 근데 나는 정말 사상이 딱 80년대로 머물러 있어. 이 보편적 복지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핸드폰이 스마트폰인 게 말이 되냐고. 난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묻고 싶어. 학교장 멸종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학교장이 있어? 있지 않을까요? 난 멸종된 것 같아 요즘 그래. 애들 보면. 그런 거를 이렇게 내가 그런 게 남아 있는 거는 중학교 때까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애들은 그게 오히려 좀 이게 웃기다. 약간 올드 패션이다라고 생각하는 너무 것 같아. 패션인 일진 막 이런 게. 그치. 그래서 중학생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왜 무서운 줄 알아요? 의무교육이라 그래. 자를 수가 없어. 자를 수가 없네. 마음에 안 든다고 안 갈 수가 없네. 진짜. 그리고 이제 그 일본 만화 중에서도 이제 15세 이상 섹션 같은 거에는 조금 이제 좀 진지한 만화들이 모여 있었죠. 뭐 마스터 키튼이나 몬스터 그다음에 몬스터. 하여튼 그런 좀 진중한 만화들이 또 따로 모여 있었고 그리고 성인 만화에도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거. 성인 만화도 이제 아예 그냥 흔히 말하는 뽕빨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있고 진짜 성인 만화들 있잖아요. 뭐 정치 구단, 그렇지. 뭐 기업 그런 것도 있고 침묵의 함대 뭐 이런 심화과장. 심화과장. 심화과장이지. 심화 심화 회장이다. 시리즈. 심화 시리즈. 심화과장 그 만화가 그린 것 중에 정치 구단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거랑 도시전설인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 그거는 정벌 이제 아니야? 그거는 스포츠 정벌? 그건 스포츠 조선 쪽. 조선 쪽. 예, 그거는 한국 성인 만화 계열인데 그거는 이제 단행본으로 안 나오지 않아? 단행본 나오죠. 왜 안 나와요? 그래? 빨판, 용주골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일 우리 유명한 거에서는 타짜. 안 했어. 예, 타짜. 타짜 뭐 1부, 2부. 그러니까 그런 다 식으로 있었고. 엄청 메가히트를 하지 않는 한 저기 신문 계열의 거를 우리는 들여놓지 않아. 그게 너무 책이 많이 나와요. 도시정벌이 몇 부까지 나왔다? 도시정벌이 140권인가 넘었을 거예요. 야설록. 예. 예. 야설록. 근데 제가 이제 알바 그만둘 때쯤에 한국 순정 만화계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는데 한유랑 작가가 쓴 그런 막 권이 한 달에 막 5-6권씩 나오는 거야. 막 그런 작품들이 있었어요. 김성모식. 김성모가 그랬어요. 예. 그리고 순정인데 막 기본 27권까지 막 30권까지 나오는 그런 작품들이 있었어요. 그 메이저에서 안 나오는 레드문 같은 대작이 아니. 그런 대작으로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얇은데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미국식이네, 미국식. 그런데 아메리칸 코믹스. 그런데 애들이 그거를 초등학교 말 중학교 초 애들은 그걸 너무 많이 빌려가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하나 제일 많이 잘 나가는 나가는 거를 걸로. 봤어요. 근데 정말 이제 그때 제가 대학교 1년
어느 정도 크니까 순정도 급이 있잖아. 이 이야기 플롯에 급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 그냥 막 자극적으로 뭐 다 넣어놨어 그냥 막 둘 다 고등학생인데 남자애가 막 스포츠카 끌고 다니고 막 오빠랑 갈래 막 이런 막 그런 것들이야. 내용이 다. 판타지의 끝이네요. 근데 막 초중학생들은 그걸 너무 재밌다고 막 이만큼씩 빌려가는 거야. 김수현이냐 김순옥이냐. 그래. 같은 그거여도. 똑같이 치정이어도 또 김순옥이랑 김수현, 김수현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남자 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즈를 보느냐, 딸기 100%를 보느냐. 그렇지. 이런 게 또 있고 사실 솔직하게 딸기 100%의 뭐 만화가 뭐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를 떠나서 아이즈가 더 만화적인 재미는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더 뽕빨 계열로 가는 그렇지, 것들이 또 그렇지. 있거든요. 내가 그런 식으로 싫어했던 만화가 있어요. 좋아하면서 싫어했던 만화가 굿모닝 티처라고. 굿모닝 티처. 왜요? 그거 팬들 엄청 많은데. 팬들도 많고 그림도 귀엽고 다 좋아. 근데 저것은 현실의 학교가 아니야.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과하게 현실의 학교가 아니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저도 아니 그러면 오디션 얘기는 뭐하러 해? 그거 뭐 나는 슬플 때 뭐? 힙합을 쳐. 그때 힙합 쳤다 나. 야 근데 밑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잭스키스의 세븐틴을 봐. 근데 그건 설정 자체가 아예 특이한 애라고 나와. 고등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아직 못해서 못하고 자퇴를 하고 그만둔 애야. 완전 4차원인 애로 나와. 근데 집안 환경도 특이하지 않아 우리 현겸이는. 부모님이 디자이너고 그래. 아빠가 더 못 나가가지고 진짜 짜증 아빠랑 납니다. 엄마랑 진짜. 이혼했어. 그 굿모닝 티처는 그 챔프에서 연재됐던 걸로 기억나는데 좋아하는데 너무 소년 만화죠? 선생님이랑 친구처럼 지내고 막 이런 하는데 우리 맨날 머리 염색했다고 빠따로 받는 고등학교에서 근데 지금 사카리 말했던 것처럼 모두가 다 좋아하고 팬도 진짜 많고 나도 심지어 보나 싫어하는 그런 만화 없었어. 나는 괴짜 가족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들 막 빌려보고 한 명이 빌려오면 다 돌려입고 괴짜 가족 다 재밌다고 하고 나도 심지어 보면서는 웃기네 하지만 싫어. 그런 게 있어. 저는 없어요. 보면서 싫은 거 있잖아. 일단 괴짜 가족 같은 경우는 일본인이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막 주가 엄청 달려 있잖아. 네. 달려 있기는. 그리고 그때 제 동생이 초딩이었는데 초딩 남자애한테 똥, 그렇지. 콧물 네. 뛴다. 응. 너무 재밌는 거야. 그렇지. 저는 정말 그게 형제일 때 봤었거든요. 사촌 형이 빌려와가지고 봤었는데 그 국회의원 나올 때마다 변비 아저씨. 진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인데 아직도 그때가 뚜렷하게 기억나. 너무 웃겨서 진짜 완전 뒤집어졌었어요. 그렇지 막 비행기 추락하고 막 그러잖아. 네, 막 백화점 막 무너뜨리고 막 똥으로 막. 애들이 그 잔디 언덕에서 박스 타고 놀 때 그 부잣집 애가 이거 처음 해본다고 너무 재밌다고 노는데 국회의원 아저씨가 그날 그 등산 온 날이었어. 등산 진짜 웃겨. 등산하는 그걸 장면을 보는데 뒤에서 약간 방구 같은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동 걸고 있는. 야 돌도 굴러오나 봐. 똥이야. 와 다시 보고 싶다. 아니 그리고 괴짜 가족을 빌려올 때 왜 이렇게 진짜 너무 많으니까 편수가 어떤 권을 중간에 빌려야 애들 다 재밌게 읽는데 원래 그러면 뭐 11권부터 뭐 20권까지 이렇게 빌려오잖아요. 근데 얘가 되게 막 띄엄띄엄 빌려와. 뭐 몇 5권 뭐 20 몇 권 30 몇 권 막 이렇게 빌려와. 그래서 애들이 왜 이렇게 빌려왔냐 이랬더니 얘가 괴짜 가족 너무 다 알고 있는 거에서 방학하는 권수만 빌려온 거야 얘가. 야, 끝내준다. 방학 때가 재밌거든요. 부타치의 여름방. 방학하는 것만 빌려온 거야. 저 갑자기 생각나는데 더연에게에서 그때 그 애니메이션 노래 특집 했을 때 괴짜가족 노래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도 모르셨거든요. 그거 크라이넛이 불렀어요. 맞아. 뭐, 투니버스. 뭐 머리 치워 뭐 이런 계열의 노래인데 뭐 하여튼 갑자기 딱 기억나요. 애니메이션 네, 애니메이션. 그게 너무 웃겨. 노브레인이었나? 하여튼. 이렇게 예. 그 괴짜 가족을 보고 자라는 그 이상하고 괴상한 걸 좋아하는 애들이 중학생이 되면 이토준지를 봐요. 그렇지. 아. 소용돌이. 토미에 네. 그리고 공포 단편선. 네. 되게 많이 그러면서 했죠. 연결되는 게 뭐냐면 소이치와 저주의 시간 뭐 이런 거. 그 소용돌이를 영화로도 빌려와. 그렇지. 고놈들이. 그 재밌어요, 영화. 그래서 별로였는데 보지. 그 그래도 그냥 그게 영상화 됐다는 게 의미가 그렇지. 있는 거야. 그 기괴한 걸 좋아하는 나름대로 그 특수 효과가 굉장히 많았죠. 그 이토준지 작가 거 중에 영화되는 거 중에 제일 재밌는 건 그 바다에서 물고기들 쏟아내는 거. 그거 애니메이션 영화로 나왔거든요. 아 무슨 물고기인데? 무슨 공포의 물고기. 공포의 물고기. 예, 그거 퀄리티 진짜 좋습니다. 왜 그 물고기에 배 달려서 나오는 거. 예. 그거 진짜 재밌어요.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 나도 깜짝 놀랐어. 다른 의미로. 토미 같은 경우는 되게 시리즈 많이 나왔었고. 예, 토미앤 시리즈 많이 나왔죠. 아 그거 좋아했어요. 저는 되게 큰 물고기가 배를 통째로 먹어서 그 물고기가 죽어서 해안으로 밀려왔는데 물고기 배를 가르니까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산 거야. 어머. 그러니까 이토준지 얘기하는 네. 거야? 물고기 뱃속에서 괴담 얘기하는 줄 알았어. 너무 커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생충처럼 산 거야 사람들이. 근데 물고기 그거를 파먹으면서. 네. 그러니까 전원 다 정신병이었다 막 이런 식으로 아. 엔딩이었는데 되게 그게 이토준지답다. 나는 그 공표 단편선 중에 있는 하나의 내용이었는데 옆집 이사를 왔는데 그 2층에 딱 창문 여니까 옆집이 창문 있잖아. 어떤 여자가 있는데 진짜 못생긴 거야. 너무 무섭다. 그 공포스럽게 못생긴 거야. 아. 그래서 어머 안녕 이사 왔니? 뭐 이러는 거야. 막 오는 막 손가락에 장신구 어. 엄청 달리고 있고. 어. 근데 다음날 문 여니까는 똑같이 그 창가에 그 아줌마가 있는데 좀 가까이 와 있어. 어머. 다음날 또 가까이 와 있어. 이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왔을 때 이사 가버렸어. 왜냐면 딱 밖에 보니까는 창문이 그 옆집으로 주인공 쪽으로 창문이 막 옮겨와. 무서워 이러면. 그거랑 뭐 달팽이 되고 막 이런 애 있잖아요. 맞아. 지옥탕 막 이런 네, 거. 저는 혈옥수가 제일 좋았어요. 혈옥수. 혈옥수. 네. 그 이름부터가 되게 좀 이토준지와 화가 소녀가 돼가고 있는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 중국권에서 중국권 괴담을 그리는 작가가 또 따로 있어요. 국권계다. 예,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거 많고. 아 맞아. 이토준지 얘기 마무리하자면 제 친구가 졸업 논문으로 이토준지를 썼어요. 이토준지의 그 사거리 미소년 혹시 아세요? 아, 끝내주지 그만. 여자들 막 달려들면서 그 엔딩 나오는 그거요? 아 그게 그 걔가 쓴 게 이 근원적인 공포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걸 가지고 논문 계획서 쓰니까 교수님이 무슨 책을 보고 썼는지 그 책을 봐야 이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토준지 책을 사다 바쳤어. 아, 그래서 교수님이 그래서 논문 그걸로 했는데 걔가 했던 게 프로이트의 뭐 죽음 충동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랑 연결해가지고 졸업 논문을 이토준지로 쓴 애가 있어요. 야. 멋있네요. 이토준지가 그린 안 무서운 만화 혹시 알아요? 고양이 네, 요넷무라고. 아 요즘 네, 나는 그것도- 소이치 얘기를 잘했어. 아, 소이치 무슨 얘기예요? 맨날 철 못을 맨날 씹고 있다가 막 잘못 씹어가지고 빈혈이잖아. 애가 뚫리고 막. 빈혈. 철분이 모자라서 쇠를 불고 있는 거잖아. 예,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그 시간대별로 오는 애들도 되게 다르죠. 맞아. 그러니까 약간 아침 시간대는 이제 어린애들이 많이 오고 그 연령대들이 와요. 그리고 매주 같은 요일에 오는 소설책 빌리는 아저씨들. 맞아. 그런 아저씨도 꼭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 동네마다 다 있는데 무협지 보는 아저씨들은 진짜 무협지만 보게 생기고 맞아. 생긴 게 그래. 생긴. 예,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무협지 보게 생긴 관상이냐? 맞아요. 스타워즈 좋아하신다는. 스타워즈도 약간 그 무협지의 서사잖아요, 사실. 맞아. 아 그리고 저는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데롤드 앤 데블랑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제가 판타지 소설을 보다가 처음으로 울어봤거든요. 되게 슬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맹인 검사 이야기인데 또 하여튼 그 작가 되게 맞아. 좀 혹시 좋아했었어요. 만화 잡지 중에 그 영점프라고 혹시 아세요? 0점. 예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예 그거는 잡지가 좀 특이한 게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만화 잡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옆에서 보면 직사각형 형태였거든요. 떡제본이라고 근데 하죠. 떡제본. 근데 그거는 절반으로 해서 호치키스로 찍은. 그리고 맞아. 중철제본이라고 예, 그리고 하죠. 겉면이 되게 비닐 같은 걸로 돼 있는 그런 약간 느낌이었어요. 뉴타입 표지 같은. 네네네. 근데 그거를 방수. 그게 15금이었고 15세 이상만 보세요. 그다음에 빅점프가 있어서 19금으로. 네. 근데 그걸 성인. 아버지가 사오셨어. 아우 좋은 아버지네.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장식장 맨 위에다가 넣어놓는 걸 봤어. 그래서 그거를 맨날 대여점에서 구경만 하던 그 책을. 그렇지. 우리 집에 와 있네. 요 있네. 근데 그 야한 거는 별로 많이 안 들어왔고 강무림인가? 강물임? 네. 그 약간 약간 그 단순한 그림체. 그죠. 그분이 단편을 실었던 게 되게 재밌었던 게 생각이 나요. 왜냐면 야해도 재미가 없는 게 연재니까 그렇지. 중간부터 보면 그래. 안 돼. 기승을 모르고 지금 내가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전을 보고 있네. 요즘에도 그런 잡지 나오나? 성인 만화 아예 안 잡지? 나옵니다.
그 할 수가 없어. 원래 그 빅점프랑 영점프 뭐 이런 계열들의 어떤 이렇게 세분화를 나눴던 건 다 일본 잡지 기준을 동일하게 가져가려고 했던 건데요. 근데 이제 다 망했죠. 그리고 막 주간 소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1,000원으로 가격 내려가지고 IMF 때 막 나오고 그랬던 거 있거든요. 뭐 영화 잡지도 그때 막 1,000원으로 내고 뭐 그랬어요. 예. 무비크 이런 거. 그리고 만화책이나 만화 잡지 맨 끝에 보면 IMF 시대의 새로운 뭐 사업 계획, 소자본 창업, 뭐 대여점 막 이런 광고가 막 나왔어. 맨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 막 엄청 많았죠. 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마을이 책과 영화 마을로 바뀌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예. 아예 간판 자체를.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프랜차이즈 이름도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다 무너져가지고. 으뜸과 버금, 주라기 책. 저희 동네 자음과 모음, 지편전. 뒤편전. 지편전 제일 웃겨. 지편전 웃겨요? 좋았는데. 웃기잖아. 그 노란색과 간판이에요. 노란색에 검정색으로 지편전. 그리고 도서대여 이렇게 써있죠. 아 맞네요. 도서대요. 그런 거 보고 되게 재밌었던 책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점점 이 책으로만은 힘드니까 자꾸 부가 산업을 창출하시려고 그런 그 밭두렁이니 뭐니 막 이런 것들 막 멘토스 미니 막 이런 거 팔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 아주머니가 그 가위바위보 게임 그 짱깨뽀 게임 앉아서 하는 그 게임기 두 개를 놔뒀어요. 그래서 그건 또 코인이 따로 있잖아요. 네. 애들이 그 코인을 사려고 그리고 아주머니가 이거를 장사를 이렇게 유연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 코인으로 코인으로도 만화를 보게 해주죠. 아니죠. 네. 만화 아니야. 우리는 만화는 절대로 돈 거래고 아 그 주전부리들을 코인으로 사게끔 해줬어요. 돌고 도는군요. 그래서 계속 그 애들이 이제 학원 갔다 오면서 한 판 하고 딴 거 갖고 주전부리 사 먹고 또 돈 갖고 와서 코인 주세요 해서 코인 사서 또 게임하고 게임에서 또 코인 따면은 또 주전부리 먹을 거 사 먹고 어. 남는 돈은 책 빌리고. 그치. 우리 동네 특이했어. 그 대여점이 장사를 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경우 있잖아요. 새로 들어온 그 자매였는데 자매가 원래 하려던 사업은 십자수였어요. 당시 유행하던. 그래서 설마 만화 책장이 낮은 게 있잖아요. 응. 그러면 십자수 작품이 전시돼 있어요. 액자에 들어간 게. 미치겠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샵인샵이네. 샵인샵. 샵인샵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대여점 유행할 때 십자수도 같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 시기적으로. 그래서 애들이 그때 핸드폰 고리를 막 십자수로 십자수로 만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책으로만 장사가 안 되니까 아마 같이 했겠죠. 그리고 그런 거 있었어. 그 왜 십자수로 만들어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선물로 주고 이니셜 새겨가지고 이니셜 양쪽 이니셜 넣고 뭐 가운데 하트를 넣던지 뭐 해서 그 테두리도 십자수로 이렇게 꾸며가 색깔 여러 개 넣어서 꾸며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고 네. 쿠션이나 그 자동차. 핸드폰 안에 번호. 핸드폰 번호 이런 그렇지. 것도 했었죠. 그런 가게가 생각나네요. 그 저희 사촌 누나가 다니던 그 책방은 결국에 책방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게 주인만 바뀌는 상태로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면 그 가게가 어떤 터줏대감? 약간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 단골들한테 나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 혹시 이 책방 받지 않겠냐 라는 권유도 받으셨었어요. 저희 누나가. 근데 이제 안 받았죠. 그치. 그리고 책방 주인들이 그렇게 온라인 게임을 합니다. 장사가 잘 되면 넘기겠냐고. 장사가 안 되니까 온라인 게임 하면서 그냥 계속 이제 시간 죽이고 계시다가 이제 천천히 이제 하나하나씩 다 없어졌었죠. 그렇죠. 추억이 되었다.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추억이죠. 그것이 망할 때쯤 사람들이 만화책을 쟁입니다. 맞아. 그렇죠. 그리고 엄청나게. 지금은 나는 만화책을 어디서 봐야 되나. 우리 동네 이제 대여점이 다 없어졌거든요. 걸어서 갈 수 있는 20분 30분 거리에는 대여점이 없어요. 이제 그 4-5개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희 집에 10분 거리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난 너무 부러워가지고 근데 어찌됐든 가끔 이제 내가 보던 만화가 아직도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보러 어디를 가야 되냐면 요즘에는 그 만화 카페가 있어요. 뭐 홍대에도 있고 카페 대 코믹스 막 이런 식의 네. 그런 굉장히 것들이 쾌적해졌어요. 옛날같이 그 코딱지 붙여놓은 책들만 즐비한 그런 곳이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는 진짜 난 너무 좋은 게 1시간짜리 패키지를 끊으면 막 다 볼 수 있어요. 1시간으로 내가 읽을 수 있는 건 다 보면서
커피를 하실 거냐 아니면 라면 올 짜파게티를 선택할 거냐 나와요. 그러면은 나는 무조건 가서 거기 가서 짜파게티를 먹습니다. 짜파게티를 먹으면서 1시간 동안 만화를 보는 게 단돈 4,500원이야. 어디에서 제가 뭐 이거 홍보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다 대부분 그런 맞아. 식으로 돼 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에서만 봤는데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화가 망할 때 그렇게 애들이 스캔본 하면서 스캔하지 마세요 그거랑 양극화가 된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만화를 한 300원, 500원에서 빌리는 그게 중간이라고 봤다면 인터넷으로 스캔본을 공짜로 보느냐, 보느냐? 사느냐. 그게 극단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말해. 네. 이게 저 고등학교 때 한번 이거 가지고 토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원래 그 작가 집단 혼이었나? 뭐 하여튼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대여점 투쟁하던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그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떤 논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만화 단체에서 한국만화가협회 같은 경우에 대여점 되게 싫어했잖아. 대여점 되게 싫어했고 그래가지고 모든 만화책 맨 뒤에 보면 대여점에서 빌린 만화책은 세균 감염의 온상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써 있어. 네, 그게 써 있어요. 뭐 화장실에는 총 100만 마리의 세균이 있다고들 하죠. 하지만 화장실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만화책입니다. 여러분이 대여점에서 빌린 그 책에는 많은 세균들이 있습니다. 책을 맞아. 사서 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메르스의 온상이 될 수도 더 있어. 많은 세균이 핸드폰에 붙어 있죠. 맞아. 네, 그렇죠. 하여튼 경기가 제일 깨끗해.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논리 그러니까 어떤 대여점이 사실 솔직히 좀 좋은 구조는 아니잖아요. 컨텐츠 제작자한테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걸 잘 모를 때라 사실 그냥 막 봤었는데 그걸 가지고 되게 막 부심을 부렸던 제 자신이 고등학교 때 되게 부끄러워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솔직히 자주 안 빌려보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근데 차라리 빌리면 만약에 전국에 대여점이 10,000개면 책이 10,000권이 만개는 팔린다는 팔리지만 거잖아. 대여점이 없으면 애들이 스캔본으로 보면 그 10,000권조차도 안 안 팔리게 팔리잖아.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300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애들이 그 10배를 주고 만화책을 사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모든 이제 사카린 씨가 얘기하는 이런 논리들은 이미 98년도 그래, 이미 그때 다 그치. 정리가 다 됐어요. 어. 정리가 됐는데 결론은 이제 뭐 다른 방향인데 뭐 하여튼 이미 다 나온 얘기라 별로 입 아파서 얘기하기도 싫고 그쵸. 왜냐면 이때 이거 가지고 투쟁도 엄청 하고 데모도 하고 막 하여튼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게 네. 청소년 보호법이랑 맞물려서 맞물려서 또 그렇게 된 거죠. 복잡해요 아주. 예. 왜냐면 그부터 얘기하려면 원래 뭐 출판사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잡지는 해야지.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뭐 엄청 복잡해요. 근데 결론은 지금은 뭐 어쩔 근데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98년도 세기말이었고 근데 그때는 지금 2015년에 이 현실을 몰랐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20몇 년 살아오다가 보니까 지금 사카린이 말한 대로 대여점 자체를 못 보니까 이제는 그렇죠. 대여점들이 다 망하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혹시라도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보면은 요즘엔 또 그 작가님들이 거의 다 웹툰 쪽으로 갔는데 그렇죠. 그 웹툰도 보면은 웹툰 연재할 때 보지 누가 웹툰 연재된 거 단행본으로 나온 거 사는 애들이 진짜 몇 명이나 있겠냐고. 잘 없죠. 저 같은 덕후요. 진짜 막 그거 소장하고 싶다. 강렬하게. 나는 강풀의 그 26년을 소장하고 싶다. 막 이런 사람만 그걸 사는 거야. 근데 이거는 또 사실 영화 DVD랑 비슷한 맞아, 그런 게 또 그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신적이나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소장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안 생기니까. 그렇지. 그래서 강도하 인터뷰가 생각이 나요. 웹툰이 되면서 위대한 개집. 아저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이 내가 이제 만화를 그리지만 보고 싶은 거랑 갖고 싶은 건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잘 그려서 갖고 싶게 만들어야 그리는 돼. 사람이 돼야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친 듯이 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현대 만화를 그러니까 비판하게 되는데 안타까워서 안타까운 거야. 우리 다 만화를 좋아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출판업계 붕괴까지도. 하여튼 뭐 근데 이제 그때 고등학교 때 저는 그 토론 준비 때문에 인터넷 검색하고 하면서
그걸 봤던 게 너무 정신적으로 충격을 먹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는 안 돌아가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봤던 이 모든 게 사실 그 작가한테 도움되는 건 아무것도 하나도 없구나. 없구나. 그렇다고 내가 우리 동네 이 아줌마 욕할 수는 없는 그렇지, 거잖아요. 이 아줌마도 먹고 살아야 그렇죠. 되니까. 이 아주머니도 먹고 사셔야 되고 남편분이 뭐 어떻게 돼서 뭐 이렇게 사업을 하시게 되고 이런 거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또 출판사가 막 그 만화로 인해서 살이 찌느냐? 또 그것도 아니란 그러니까 말이야. 막 다 그런 걸 다 어. 그러니까 그때 완전 그런 느낌이었어. 모피어스가 준 빨간 약을 먹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러고 나니까 대여점에서 책을 맘 놓고 맘 편히 보질 못하겠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랬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사 가는 분이 김나경의 사각사각이라는 만화책을 주셨어요. 언제적 만화냐. 박무직의 응. 툰이랑 사각사각을 받았는데 제가 만화책을 큰 캐리어로 하나만큼 다 받았습니다. 근데 소설책이랑. 그 느낌이 뭐였냐면 사각사각이 되게 지금으로 치면 일상툰이고 되게 가벼운 만화잖아요. 근데도 어씨가 2명이야. 얼마나 호시절이었어.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씨가 뭐 월급이 그때 많이 세진 않았으니까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뭐 그렇게 진짜 얘기하면 안 돼.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대여점과 소년소녀입니다. 예. 어씨와 소년소녀가 아니에요. 예, 제가 이거 그 아는 분들이랑 꼭 술 먹고 이러다가 많이 먹으면 꼭 이 그래. 얘기로 빠지는데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 다 욕밖에 안 나옵니다. 네. 여러분 사서 보세요. 네, 그 정답은 그거죠. 네. 그러니까 사서 보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서 봐야 또 내가 이 산 거만큼의 또 다른 좋은 컨텐츠가 나오니까. 내가 오늘 이 작가 커피 한 잔 사준 거야. 그래서 이 아, 사람이 커피 그런 먹고 또 식으로. 그림 그리겠지. 그렇지.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만화책 값이 비싸지고 만화책 질이 점점 좋아지는 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사는 사람들은 10,000원이어도 15,000원이어도 사는 겁니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값을 싸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값이 3,000원이든 4,000원이든 똑같이 팔리니까 지금 아직 한 권에 6,000원, 7,000원 해도 맞아. 그냥 또 사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 맞춰야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만화책을 사서 보는 거다라는 문화가 있고 부수가 많이 나가면 가격이 낮아지겠죠. 옛날에 우리 드래곤볼 1,500원에 사서 봤어요. 그쵸. 저는. 네. 그게 호시절이라 이겁니다. 나 2,500원, 3,000원일 때 사서 봤거든. 그렇죠. 아 근데 막 슬램덩크 뭐 완전판 샀더니만은 막 그 재본 상태 개판이라 가지고 막 우수 막 뜯어지고 막 뜯어지고.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그래서 그쵸. 내가 다시 팔아치웠잖아. 아이 또 성질 나는 얘기. 예. 여튼 다음에 대여점과 소년소녀 책 대여점 편은 이 정도로 하고 뭐 좀 남은 말 있나요? 못한 말들? 아니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책 사서 보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네, 독서의 계절입니다. 네. 아 가을이네. 예. 그러네요. 제일 중요한 얘기를 이제서야. 역시. 아 최근에 참고로 사카는 씨는 국사책을 사셨습니다. 야. 제가 역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리키고 있나? 아니요, 뭐. 아니요. 옛날 국사책. 아. 역덕 인증을 하고 싶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시겠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역덕인지 인증을 받아야겠다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같이 계시더라고요. 보고 이긴 사람 진 사람이 밥 사주기 할까? 그럴까요? 네. 저는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역사. 고급 평가 이게 일반 평가 이게 좀 높은 게 있어요. 근데 좀 높은 거에서 70점인가 이상 받아야지 합격이야. 1급이 나와요. 1급 1, 합격. 1, 2, 3, 4급 뭐 이런 식으로 어. 급수가 있어요. 1급 봐? 1급 봐? 한번? 네, 저 고급 봅니다. 언제예요 언제? 막 이렇게. 그래서 맨날 한 2주에서 3주마다 한 번씩 들어요. 요즘의 국사근황은 어디까지 가는가.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국사 검사하고 교과서가 단일화되는 이 마당에 네. 참 국사를 배우려고. 네, 알겠습니다. 뭐 의견 같은 거 팟빵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때 다른 얘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